피에 기름이 둥둥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벽을 차곡차곡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 혈관이 딱 하고 막히면 이미 뇌경색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내과점의 닥터케입니다. 어느새 12월이 들어서면서 평온했던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겨울을 실감하고 계시죠. 날씨가 추워지면서 더욱더 건강에 유의해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겨울철 돌연사의 가장 큰 원인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뇌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겨울철 뇌졸중이 어떤 사람들에 있어서 잘 발생하는지, 또 이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2월에서 1월 사이의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7월에서 8월 사망자보다 약 80% 이상 높았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또 2020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1위가 암, 2위가 심장, 3위가 폐렴, 그리고 4위가 뇌혈관 질환이에요. 뇌혈관 질환의 대표라고 하면 우리가 뇌졸중 알고 계시잖아요. 이 뇌졸중이라고 할 때는 사실 이제 큰 범위에서 뇌졸중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뇌졸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혈관이 막히던 혈관이 터지던 간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막히거나 터지면 혈류가 제대로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혈류가 차단이 돼버리니까 뇌의 일부에서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뇌 조직이 손상되거나 기능이 멈추어버리고 결국에는 신경학적 이상까지 생기게 되는 것을 뇌졸중이라고 해요. 이 뇌졸중에 의해서 의식이 소실되거나 언어장애, 편마비 같은 여러 가지 신경학적 이상이 나타나게 되죠. 뇌졸중의 원인과 특징, 증상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번 자세히 다룬 적이 있으니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추운 겨울철 뇌경색, 뇌출혈의 발병 위험률이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뇌졸중의 위험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체 활동이 부족하거나 과체중일 때, 혹은 흡연을 하거나 이상지질 혈증을 앓고 있을 때,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을 때, 이런 경우들이 해당이 돼요. 그 중에서도 고혈압은 겨울철 뇌졸중의 발병 원인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고혈압은 성인 인구의 20% 정도를 차지할 만큼 아주 흔한 질환이에요. 고혈압이 있는 사람일수록 고혈압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뇌졸중에 대한 위험도가 거의 4-5배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 원인은 혈압이 높으면 혈관 속에서 혈액이 이동할 때마다 혈관벽에 강한 압력이 가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혈관벽은 압력이 강해지면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손상된 혈관벽에는 콜레스테롤이나 찌꺼기 같은 것들이 쌓이게 되고, 이렇게 쌓이는 콜레스테롤의 염증 반응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혈관벽이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예요. 이 동맥경화로 인해서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혈전이 생기기가 쉬워지는데, 이 혈전이 떨어져 나와서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혈압과 동맥경화증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악순환을 반복해서 혈관 상태를 더더욱 악화시키게 돼요. 더군다나 겨울철에는 신체 활동이 줄어드는 데다가 기온이 낮은 환경에 노출이 되면서 열 손실을 막기 위해서 혈관벽이 수축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혈압이 더 크게 오르기 때문에 혈관벽은 더 큰 압력을 받게 되죠. 그러다 보면 혈관벽의 손상이 더 심해지게 되고 결국에는 뇌경색과 뇌출혈의 발병 위험도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겨울철 뇌경색과 뇌출혈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방법 4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중요한 위험인자부터 해결해야겠죠. 그 위험인자는 바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 혈증 같은 질병들이고, 이 질병들을 꾸준히 치료해서 몸을 정상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이 위험인자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겠죠. 고혈압의 기준은 수축기 혈압 140 이상이거나 이항기 혈압 90 이상일 때를 의미하는데, 최근 학계 발표에 따르면 정상 혈압이 115에 75 정도라고 했을 때 이 정상 혈압의 약 15% 정도 상승한 130에 85 정도만 상승을 해도 경계성 고혈압으로 진단을 하고 고혈압에 준한 관리를 권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기의 차이일 뿐이지 130에 85 이상이 넘는 혈압이 유지가 되면 그 또한 뇌졸중의 발생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혈압이 140에 90 이상이라면 뇌졸중의 발생률은 50대에 있어서 4배, 60대에 있어서 3배, 70대에서 2배, 80대에서 1.4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비당뇨인에 비해서 발병 위험도가 2배 정도 높고, 이상질질혈증의 경우에도 총 콜레스테롤이 280 이상일 때 뇌졸중의 발생 위험률은 거의 2.6배
6배 정도 늘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뇌졸중의 위험 인자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을 진단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수치들을 다 정상 범위로 유지시키면 되겠죠. 약을 통하든 어떤 방법을 통하든 이걸 정상 범위 안으로 유지를 한다면 위험 인자에서 제외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조절되지 않는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증은 굉장히 위험한 위험 인자들을 세 가지 다 갖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금주와 금연이에요. 음주와 흡연은 당연히 만병의 원인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음주와 흡연은 뇌졸중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흡연은 혈압과 맥박을 상승시키는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혈압과 맥박이 상승하면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연은 필수예요. 또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혈관 확장 효과가 있는데 겨울과 같이 추운 날씨에는 음주 후에 팽창된 혈관이 급격히 수축되기 때문에 우리의 혈관에 또 무리를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잔 정도 약이라고 생각하시던 분들도 겨울철에는 특히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을 떠올리면서 금주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예방법은 염분 섭취를 줄이는 거예요. 염분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말초 혈관의 저항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소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하루에 소금 10g을 섭취하던 고혈압 환자가 소금 섭취량을 반으로 줄이면 수축기 혈압이 4에서 6 정도나 낮아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소금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6g 이하로 티스푼으로 1개 정도예요. 권장량에 맞추어서 섭취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운동입니다. 고혈압 환자에 있어서 체중 관리는 굉장히 필수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체중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혈압 환자에서 살을 하나도 빼지 않더라도 운동만으로도 혈압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체중을 꼭 빼는 게 목표가 아니더라도 그냥 운동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혈압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했었죠.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하루에 30분 이상 주 5에서 7회 이상의 고강도 운동을 할 때 고혈압을 떨어뜨리는데 많은 도움을 주니까 겨울철에도 꾸준히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과체중 비만에서 정상 체중으로 빼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을 빼지 않더라도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되고요. 오늘은 추운 겨울철 발생률이 점점 더 올라가는 위험한 질환인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약을 안 먹고 있으면서도 그냥 아무 증상 없으니까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되고, 그러한 것들, 이러한 병들이 내가 약을 안 먹고 있으면 증상이 없어도 계속 내 혈관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당뇨약을 안 먹고 있어도 처음엔 증상이 없어요. 하지만 혈관에 끈적끈적한 당들이 지나가고 있죠, 계속. 그러면 그 당들이 혈관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지혈증도 그렇죠. 대표적으로 증상이 없는 질환이 고지혈증인데, 고지혈증 약을 먹지 않으면 피에 기름이 둥둥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벽을 차곡차곡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 혈관이 딱 하고 막히면 이미 뇌경색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요. 그리고 내 병을 방치하지 말고 꾸준히 치료를 해주시고, 치료를 함과 동시에 저염식을 하면서 운동을 해주시고, 결국에는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금주와 금연까지 하면 금상첨화겠죠. 이렇게 오늘도 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예방법들을 보면서 겨울철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